어느 돌과 어느 돌 사이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나 첫째 돌과 둘째 돌 사이를 건너뛴 것이 그의 난생 첫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목숨의 가련한 죽음은 그날 밤새도록 나의 꿈자리를 산란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못되어 나는 윗말에 갔다가 그 어미 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 하나를 그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끌어낸 나임을 아는 듯이 불덩어리 같은 누나를 앓는거리며 앙상한 이빨을 벌리고 한 걸음 나섰다 한 걸음 물러섰다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는 듯한 기세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댁 할머님이 나오시다가 네가 양복을 입고 와서 그렇게 짖는구나. 이게 하시고 개를 쫓아주셨습니다. 따는 내가 양복을 입고 가기는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이태준 단편소설 어린 수문장을 일산의 차노물 체험 동물농장을 둘러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나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적적할 것을 염려해 개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려면 강아지 때부터 키우는 것이 좋겠죠? 마침 윗말 할머님 때 개가 새끼를 5마리나 낳아서 한 마리 데려옵니다. 요즘같이 강아지를 방에서 키우는 환경이면 몰라도 묶어놓지 않은 강아지는 데려온 첫날 밤 어미를 찾아 끙끙거리다 그만 집을 나가버리죠. 결국 징검다리가 뭔지 개울물이 뭔지도 모르는 강아지는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접한 나는 강아지에게 너무 미안하고 어미개에게도 미안합니다. 시대적으로 동물 생명의 소중함을 말할 만한 때가 아님에도 참 따뜻하게 쓰여진 소설입니다. 오늘 둘러본 체험 동물농장은 주로 어린이들이 먹이를 주면서 동물과 만날 수 있는 농장입니다. 일산인데요. 어린이와 나들이 하기에 좋은 장소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 수문장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름이었으나 장마 끝에 바람 몹시 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집에 장군네가 살 때는 장군 아버지가 술이 골망태가 되어도 우리 마당을 지날 때마다 기침 소리를 내어 행결 든든하더니 그이가 떠난 후에는 그 소리나마 들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개라도 한 마리 길러야지 문간이 너무 휑해서 어디 적적해 견디겠니? 자는 줄 알았던 누이 동생이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참 어머니 저 운말 할멈네 개가 오늘 새끼를 낳대요. 5마리나 낳다는걸요? 실상 이 집의 대주는 나였으나 늘 집을 나가 있으니까 겨울이나 되어 눈이 강산처럼 쌓이고 지친 대문짝이 바람에 찌걱거리는 밤에는 어머님 한 분이 어린 누이 동생만 데리고 얼마나 헛헛하실 것을 생각하니 어머님 말씀과 같이 튼튼한 개 한 마리라도 문간에 두는 것이 집에서도 얼마간 든든하실 것 같고 나가 있는 나도 속 모르는 사람 도와두는 것보다 그것이 더 미더워질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젖떨어지거든 한 마리 얻어오지요. 물론 어머니나 누이 동생이나 내 말에 일치 찬성이었습니다. 그 후 3, 7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누이 동생과 함께 윗마을 할머님 댁으로 미리 약조가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러 갔습니다. 홀쭉해진 백가죽을 축 늘어뜨리고 뒷다리 둘은 쫙 벌리고 앙그러지게 앉아서 젖바는 새끼들을 번갈아 내려다보는 그의 어미개의 앓는거리는 눈알은
비록 짐승일망정 개에게도 손만 있으면 이 새끼 저 새끼 쓰다듬어 줄 듯이 남의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대낮에 남의 새끼를 빼앗으러 간 우리는 공기에 밥을 주어 어미를 부르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철없는 새끼들만 서로 밀치고 밟고 희롱하는 틈에서 첫째, 체격을 보고 둘째, 빛깔을 보고 암수는 상관할 것 없이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으로 한 마리를 골라서 좋다구나 하고 안고 나왔습니다. 오빠, 눈을 감겨야 한다우. 길을 보면 도로 온다는데. 뭘 이까짓게 징검다리나 건너겠니? 새로 취임하는 우리 집 어린 수문장은 울지도 않고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이만한 집은 넉넉히 수비할 수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밥그릇을 따로 정하시고 나는 대문간에 아늑한 곳으로 그의 잠자리를 차려놓고 누이 동생은 붉은 비단 조각으로 그의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선 새 식구를 하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만반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되었습니다. 어머님보다도 늘 나중 먹던 누이 동생이 나보다도 먼저 숟가락을 놓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가 밥을 안 먹었어요. 가만둬라. 첫날은 잘 먹지 않는단다. 젖생각이 나는 게지. 나도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면 먹을까 해서 깨 부스러기를 섞어주어도 웬일인지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이들도 쭉 돌아서서 이 광경을 보다가 하룻밤 자야 먹어요. 배가 고파야. 우리는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그럼 따뜻하게나 재우리라 하고 정해놓은 자리로 앉고 가서 부드러운 담요 쪽으로 한 끝은 깔아주고 한 끝은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간에서 자고 있으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인을 해치러 오는 자면 밤낮을 가림없이 그를 방어할 것이 그의 고마운 직무인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의 등을 똑똑 두드려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밤이 그리 깊지도 않아서 그는 괴로운 소리로 끙끙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저게 애미 품이 생각나는 게로군. 사람도 난해가 제일 춥다는데 나는 추워서 정말 그러나 봅니다. 하고 불을 켜 들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깔아준 자리에서 기어나와 바르르 떨고 앉아서 엄마 부르듯 끙끙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얼른 좋은 궁리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아궁이를 말짱히 쓸어내고 따뜻한 편으로 그의 자리를 옮겨다 누웠습니다. 떨리던 몸이라 따뜻한 기운에 취한 탓인지 아무 소리가 없이 잠잠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그가 눈을 감는 것까지 보고 겨우 안심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아궁이에서 자면 버릇이 될걸 하시는 어머님도 울지나 말았으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온 손님에게 후이껏 대접이나 한 듯이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나가보시더니 예, 강아지가 없어졌다. 담요 조각만 있는데 그래? 정말 강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길은 안다 하더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는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의심결에 누이 동생을 윗말로 보내고도 혹시 아궁이가 점점 식어가니까
방꼬레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불러보고 장대로 쑤셔까지 보아도 강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이 동생의 보고도 제 어미에게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스러운 일이나 어쩔 수 없이 아궁이에다 불을 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수문장이 취임하자마자 행방불명이 된 우리 집에는 그리 큰 변은 아니었으나 내 마음은 종일 불안스러웠습니다. 밤중에 아궁이가 점점 식어 들어가니까 방꼬레 속으로 들어갔다가 굶은 창자에 기운은 없고 소리도 못 지르고 타 죽지 않았나, 혹은 어미에게로 가려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가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다가 물에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깜찍스러운 생각도 그의 신상에 비춰보았습니다. 과연 이 불길한 추상은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 누이 동생이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강아지가 물에 빠져 죽었더래. 저 동네 아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저 아래 철로 다리 밑에서 봤다는데. 나는 그가 죽음의 나라로 떨어진 징검다리로 쫓아나갔습니다. 그가 웬만큼만 다리에 힘이 있었던들 요만 돌다리야 뛰어 건널 수도 있었을 것이요. 혹시 발이 모자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만 물은 헤어 건널 수도 있었으련만. 그가 우리 집에서 이 개울까지 나온 것이 아무 힘없는, 아무 위험도 모르는 그의 난생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돌과 어느 돌 사이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나 첫째 돌과 둘째 돌 사이를 건너뛴 것이 그의 난생 첫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목숨에 가련한 죽음은 그날 밤새도록 나의 꿈자리를 산란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못되어 나는 윗말에 갔다가 그 어미 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 하나를 그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끌어낸 나임을 아는 듯이 불덩어리 같은 눈알을 앓는거리며 앙상한 이빨을 벌리고 한 걸음 나섰다 한 걸음 물러섰다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는 듯한 기세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댁 할머님이 나오시다가 네가 양복을 입고 와서 그렇게 짖는구나. 이게 하시고 개를 쫓아주셨습니다. 따는 내가 양복을 입고 가기는 하였습니다.